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올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08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저평가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박 투자의 길 104회에 사회 방송을 한번 소개를 드렸죠. 이때가 지난 6월 19일자로 방송했고 그 당시 주가가 17,050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난 6월 19일 이제 한 7월, 8월 두 달 한 열흘 정도 됐죠. 두 달 열흘 정도 됐는데 그 후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본격화됐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엘다바 원전 수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큰 그 복합 호재가 있는 바람에 증시 전반으로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2,650원까지 올라갔죠. 이게 지난 8월 25일이었죠. 그래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약 32%까지 났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주식회사 두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그룹 모회사죠. 주식회사 두산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4.5%, 약 2,850만 주, 엄청난 양이죠. 2,850만 주를 7.6% 시가보다 7.6% 할인된 20,050원에 매각하는 바람에 이런 걸 이제 장외로다가 이렇게 매각하는 거를 블록딜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매각하는 바람에 주가가 계속 3거래일 연속 빠지면서 지난 9월 2일자에는 8.4% 떨어진 19,100원, 다시 19,000원대로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좋은 주식은 이제 저가에 매수할 기회가 또다시 도래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주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7월 중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그 좋은 주식을 발굴 소개한 이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소개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었고, 또 저가 투자한 것도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저를 사랑하는 사람, 저를 알고 아껴주는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이지 않고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소개해야 되는데 너무나 장이 안 좋고, 그래서 자신이 없었고, 또 많은 그 주식 투자자들이 안 좋은 장 때문에 상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잠시 쉬었습니다. 왜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시 가을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차에 마침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20,000원 밑으로 하락해서 19,000원대에 가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좋은 주식은 소개를 해줘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째 큰 질문, 첫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한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청정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전기 발전원이죠. 우리 인간이 생존의 필수품이 과거 19세기 이전까지는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야죠. 의식주, 옷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리가 필요하고, 세 번째 주거, 잠잘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했어도 살았어요. 근데 20세기 들어오면서는 전기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전기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죠. 특히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거의
아주 필수죠. 공기나 물 못지않게 중요하죠. 지금은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뭐 로봇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이제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많은 신문명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해갖고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은 전기를 가장 저렴하고 가장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근데 그 이유를 그 밑에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원전의 경쟁력이 어떤지.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보죠. 요즘 탄소 중립이고 굉장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노력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보면은 킬로와트 시당 g을 나타내는데 원자력은 10g이에요. 1kW시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자력은 10g. 그럼 태양광은 어떨까요? 태양광은 원자력의 5배죠. 54g. 그럼 석유는 어떨까요? 석유는 무려 78배, 782g. 그리고 LNG는 549g. 그리고 석탄은 말도 못해요. 99배나 많죠. 991g. 그러니까 원자력이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조금 배출하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청정한 에너지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경제성 면에서 2020년도 기준인데 킬로와트 시당 발전 단가를 보면은 원자력은 1kWh를 생산하는데 54원이 들고 신재생 에너지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조력 이런 것들 말하죠. 얘네들은 264원. 이것도 5배네요. 그 다음에 LNG도 청정에너지에 속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126원이에요. 그리고 무연탄은 118원. 그리고 유연탄은 83원. 그러니까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 LNG가 부족하고 그러므로 해서 LNG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또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화력발전에 의존하려면 석탄을 떼지 않습니까? 유연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석탄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 LNG 대란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시에 그 공급하는 도시가스가 다 LNG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재고가 열흘치밖에 없네 이래갖고 막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에너지 수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석유 에너지 대정하면 석유, LNG, 뭐 LP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에너지 수입 가격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작년 이맘때 뭐 한 80억 불 들어갔던 지금 한 180억 불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 그리고 국토도 좁은 나라. 우리나라 국토는 10만 평방킬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도 좁고.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나라 사실 섬나라지 않습니까? 주변에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 적성 국가죠. 이 대륙의 적성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디서 뭐 에너지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원전이 더욱더 중요해지죠. 특히 뭐 과거 정부 땐 뭐 그 한국 원전을 줄이고 전기 없으면 뭐 중국 원전을 사오네, 러시아 뭐 천연가스를 사오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다가 요새 크게 혼쭐 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바람에 독일, 프랑스, 영국, 특히 독일, 프랑스나 그 유럽 민족 국가들이 러시아가 그 LNG 가스관을 잠그는 바람에 엄청 곤란을 겪고 그렇게 존경받던 독일 지난번 여자 총리 메르켈 총리가 지금은 오히려 후회한단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진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 전환을 급속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 안에 그 표가 그런 것들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무공해 전력으로다가 명시를 했고
한국하고 원전 동맹 맺어갖고 세계 각국의 원전 수출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국은 원전 설계에선 세계 최고의 국가고 한국은 그 건설 뭐 이런 거에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2045년까지 신규 원전을 160개나 건설한다 그래야죠. 중국 애들이 또 원전을 건설하면은 다 이 서해 쪽에다 해요. 우리나라 황해 쪽에. 걔네들이 원전 사고 내면 우리나라에 바로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만 탈원전한다고 원전 그 위험성으로서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일본도 원전 30기 재가동하고 신규 투자하겠다. 그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혼난 나라인데도 다시 원전을 중요성을 깨닫고 있고, 우리 한국은 얼마 전에 2003년 에너지 그 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을 수정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내려오면 바뀌면서 그 수정 계획에 의하면은 원전을 2036년까지 비중을 23.9% 가져갔다는 것을 수정해갖고 32.8%로 약 한 8% 정도 더 높이고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30%에서 21%로 낮추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한국이 2036년까지 원전을 6기를 더 건설을 해야 된다래요. 그래서 또 12기는 12기는 기존 원전을 수명을 더 연장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렇게 32.8%를 원전에서 전기를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2025년까지 소형 원전 SMR이라 해서 16기 건설 추진하고 있고, 독일도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도 2030년까지 SMR 소형 원전을 개발하고 있고, 대형 원전도 16기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 이제 작은 두 번째요. 그리고 또 국책 사업인 원전 수출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게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국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전 주기기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SMR 소형 모듈 원전 SMR 1인 뉴스케일 파워하고 SMR 주기기 제작 협약을 맺었죠. 이게 금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2023년 내년부터 원전 기자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경수료형 SMR에 들어갈 기자재 공급권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만드는 그 사진에 나와 있죠. 아이다호주에 짓는 그 SMR 소형 모듈 원전 조감도, 요게 2029년에 상용화 목표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이 SMR 원전을 어느 정도 그 기술 보유한 나라인지 한번 보면은, 한국은 SMR 분야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만드는데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죠. 2012년에 세계 최초로 SMR 개발에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장점은, SMR은 발전 용량 300메가와트 이하의 그 소형 원전을 말하는데,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10 내지 20분의 1 크기, 약 5 내지 10%의 크기다 이렇게 보면 맞죠. 그리고 발전 용수가 적게 들어갔고 내륙에도 어디에나 건설이 가능하고, 또 핵 폐기물도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 점이 있고, 세 번째, 공장식 생산이 가능해서
건설 기간이 단축되고 건설 비용도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모듈식으로 해갖고 조립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발전 효율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엄청 높고요. 다섯 번째, 그 반면에 사고 발생 확률, 원전 사고 발생 확률은 대형 원전의 1000분의 1, 거의 미미하죠. 그래서 SMR이 아주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향후 그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이 2040년까지 앞으로 8년 정도 남았네요. 2040년까지 약 3천억 불 시장으로 커질 거다. 우리 하나로 따지면 355조 원 정도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세 번째, 이제 탈원전 정책 완전히 끝났죠. 친원전 시대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데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돼 있어 갖고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유망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거에 비해서 최근에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이 블록딜 거래에 주가가 7% 정도 떨어지고 그런 바람에 이제 주가가 한 10% 가까이 빠져 있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비교적 저가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큰 두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 원전 관련주의 그 시장 평가 상태를 알아보면 한전 기술이라고 있죠. 이게 한전 자회사인데, 한국전력 자회사인데, 얘는 원자로 설계에 그 특화된 기업입니다. 얘가 9월 2일자 종가가 68,400원이고 주가 수익비 PER이 158배예요. 158.3배는 엄청 고평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발전 설비를 운전하는 회사인데 9월 2일 종가가 1,600원, PER이 40.1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의 주인공 두산에너빌리티는 9월 2일 종가가 19,100원, 주가 수익비 PER이 18배. 얘는 원자력 그 발전 기술이 주력이죠. 그 다음에 우진이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드렸던 기업이 있죠. 얘는 주가가 12,100원인데 주가 수익비는 4.9배. 얘는 원전에 들어간 그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러고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우진보다는 고평가되어 있고 다른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에 있어서는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52주 최고가가 26,82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작년 11월 9일인데 그리고 최저가가 금년 2월 15일에 15,2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9월 1일 현재가는 19,100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 약 28% 정도가 하락돼 있고 최저가 15,200원 대비 25% 정도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근원을 되새겨 볼까요? 첫째가 뭐라 했죠? 비투근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남의 돈, 그 은행 돈이나 큰 증권사 돈 빌려서 투자하는데 내 주가는 떨어지고 이자는 매일매일 불어나면 어떻게 불안해서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예술인 주식 투자에는 절대로 금물이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주 정말 주식의 천재,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 이해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식은 불안한 자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 투자금의 30 내지 40%는 항상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근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절반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주식 투자하는 여유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500만 원 현금 형태의 예수금으로 갖고 있으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설령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또 500만 원 현금 갖고 언제든지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좋은 주식, 내가 꼭 사고 싶은 주식이
발견했을 때 언제든지 살 수가 있고 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식 시장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했죠. 그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죠. 주식에 대한 공부하기가 거시경제도 알아야 되고 각 산업별로도 특성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선정한 종목에 대해서도 재무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영업 성적이라든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 공부할 게 많은 게 정말 주식 투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일일이 직장 다니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힘들으니까 저희 정화사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동반자, 투자의 파트너로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도 또 저를 사랑하는, 저를 아끼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 좋은 정보만 될 수 있으면 뽑아내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은 하편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